지난 동영상에서 우리에게는 북방계의 피가 30% 정도 흐른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고대인과 현대인 사이의 시간과 장소에 따른 유전체 변이 양상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우리 민족 역사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물어볼 겁니다. 40억 년의 생명 역사를 다루는 진화학에서 사피엔스의 역사는 겨우 30만 년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직선으로 표시하면 만분의 1에 못 미치는 길이입니다. 거기서 우리 민족의 역사는 반만 년이라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한때 우리 역사는 5천년에서 어떨결에 반으로 줄어드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 주류사학계는 줄어든 2500년 역사만이 누구나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역사라는 병적인 결벽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한민족의 뿌리는 단군 조선을 넘어 1만 년 전 환웅과 환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집단 유전체의 진화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생물정보학은 애매모호하거나 국가적 편견으로 왜곡되기 쉬운 과거 사건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음으로써 우리의 역사 지평을 넓힐 수 있게 합니다. 한반도에 누가 살았었는가? 황해북도 상원군 검은모루 동굴이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북한 학계는 지층, 동물 화석, 석기 분석으로 100만 년 전에서 70만 년 전에 호모 이렉투스가 살았던 유적지라 주장합니다. 사람 뼈가 발굴되었으며 상원인으로 명명되었습니다. 한편 남한에서는 연천군 전곡리에서 동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 손도끼가 발굴되었습니다. 1978년 미군 병사가 발견하였는데 서방 고인류 학자들은 고도의 손동작을 할 수 있는 이렉투스가 인도네시아를 넘어서 동아시아로 진출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무너뜨린 쾌거였습니다. 사피엔스 화석으로는 턱천 사람의 어금니와 아래 턱뼈, 그리고 역포 사람과 만달 사람의 머리뼈가 있습니다. 4만 년 전보다 오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양의 군왕굴 유적은 구석기 시대의 동굴 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물게 동굴의 외형과 내부가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유적입니다. 사람의 뼈가 발굴되었으며 최근 연대를 측정해 보니 4만 3천 년 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신석기 시대, 만년 전에서 3500년 전 사이 한반도에 분포했던 유적지를 보여줍니다. 1995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가져온 것으로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내륙 쪽에 좀 더 추가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분포도를 보면 과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신석기 유적지가 이 정도의 밀집도를 보이며 널리 퍼져 있을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한반도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강, 들, 산, 바다가 적당한 면적으로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신석기인이 물고기를 잡고 조개를 캐는 등 수렵채집인으로 살아가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생활터전에 인접한 산과 들판은 나무를 캐고 밭농사를 하며 정착하여 살기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산과 들에서 나무를 캐서 먹는 민족은 우리뿐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식재료의 다변화로 봐야 합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이고 광활한 평원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의 인구 유입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인구 유입은 소규모로 일어났고 또 로컬 지역인에 동화되기 때문에 한반도 주민은 대체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반도는 기마병이 휩쓸고 지나가기 힘든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세의 정복 전쟁에 별로 당하지 않았으며 크고 작은 침입을 물리치며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했습니다. 당연히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고려시대 100년 동안 몽골인의 영향하에 속국 상태로 지냈지만 몽골 제국의 속국 중에서 고려가 매우 특별한 경우로 사직을 보존했었습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이 기간을 원간섭기라고도 말하지만 고려는 전방위적으로 수탈당했고 사법권 행사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조선 말에도 일제에 합병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두 사건 이외에 5000년 역사 전체를 보면 한민족은 반도 국가로서의 지정학적 조건을 잘 관리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전란에 그리 많이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국 역사와 비교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중국 한종 역사 5000년 중 반은 북방인에게 정권을 내주고 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그 북방인을 자신의 역사에 포함시키려고 하지만 말입니다. 중국인들은 평생에 한 번은 크고 작은 전란에 시달렸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은 동양 삼국 중에서 제일 체격이 좋습니다. 먹거리가 풍부했고
평온했기 때문에 우리는 춤과 노래를 즐겼습니다. 한민족은 만년 전부터 한반도에 살았던 주민들 모두입니다. 5천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살고 있는 한반도는 이렇습니다. 한반도 민족사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는 만년 전이라고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 전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덧붙이겠습니다. 지난날 중국은 상나라를 중국 최초의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라부터 중국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요순시대는 물론 황제와 헌원 등 사망오제에 이르는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시대의 개막을 위만 조선을 넘어 단군 조선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환웅과 환인 시기까지 앞당기려고 합니다.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민족사의 기원을 과거로 끌어올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그러하지만 중국은 대놓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합니다. 중국의 동북아 공정, 즉 여기 그림에 표시된 홍산 문화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역사 왜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앙소 문화는 황하 문명의 중심적 신석기 유적입니다. 기원전 4500년, 그러니까 6500년 전부터 형성된 문명으로 중화민족의 자부심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1973년 앙소 문화보다 500년 앞선 하모도 문화 유적지가 양자강 하류에서 발견됩니다. 논농사 시원 지역이었으며 중국인들은 이를 장강 문명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곧이어 1980년 초 만리장성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신석기 유적이 무더기로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요하 문명입니다. 동북아 요하 문명은 기원전 7000년의 소화서 문화로 시작하여 기원전 3000년 신석기 말까지 홍산 문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하 지역에서 청동기 문화가 2000년 동안 이어졌으며 여기서 우리의 고조선 문화와 겹칩니다. 중국인들은 중화민족의 역사성에 대해 혼란에 빠집니다. 먼저 그때까지 중화문명은 황하에서 시작되었다는 단일 기원론을 고수했으나 그렇지 않은 거죠. 둘째, 그간 오랑캐라 업수이 여기며 변변한 문화가 없었을 걸로 보았던 만리장성 밖에서 중원보다 훨씬 먼저 보다 찬란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중화문명 다기원론이 대두됩니다. 홍산문화 유적의 대발견 후 중국은 역사에 대한 입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그동안의 황하 중심 문명론에서 벗어나 다중심 문화 발전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원의 한족과 홍산 문화를 이룬 민족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8만 년 전 즈음에 아프리카를 떠나 남방 루트로 중국에 도착한 사피엔스 후에는 하모도 문화와 앙소 문화를 이루며 상방으로 세력을 뻗쳤고 6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북방 루트로 동북아에 진입한 사피엔스는 홍산 문화를 이루며 북상하는 앙소 문화 세력과 경합합니다. 중국은 이질적인 북방 민족의 문화를 자신의 역사에 편입시키고 홍산 문화가 중국 문명의 시발점이라 주장하며 대대적인 동북아 공정을 펴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다. 중국 역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의 각 민족이 공동으로 창조한 역사이다. 그러니 과거에 광대한 중국 영토에서 생존 번영했지만 지금은 소멸된 민족의 역사도 중국 역사다. 고조선, 고구려 역사도 자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너네 땅이었었냐? 톡도를 자기 땅이라고 도발하는 일본에 대해 멀뚱멀뚱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우물쭈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에 걸친 홍산 문화 형성에 우리 한민족 조상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겁니다. 대한민국 고고학계, 특히 제야사학계에 몸담고 있는 역사학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요하 지역과 한반도는 같은 문명권이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의 분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단사학계, 즉 일제가 형성한 역사를 답습해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학자 그룹은 한반도 토기와 시베리아 토기를 연결시켜 우리 민족은 시베리아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시베리아 빗살무늬 연대는 빨라봐야 기원전 4500년이지만 요하 지역 흑룡화에서 나온 것은 연대가 기원전 6000년까지 올라갑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강원도 고성의 문합리를 비롯해 한반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한민족 신석기 문화의 출발점은 요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산 문화의 꽃은 무엇보다도 옥을 가공한 제품입니다. 옥귀걸이 역시 문합리에서도 나옵니다. 홍산 문화 후기에 들어서면 조직화된 집단이 등장합니다. 이후 초기 청동기 시대인 하가점 하층 문화가 이어집니다. 기원전 2200년부터 1600년까지입니다. 이 시기 대규모의 성들이 확인됨에 따라 초기 국가의 형태가 나타났을 걸로 봅니다. 학자들은 하가점 하층 문화가 고조선과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상징인 비파형 동검이 발굴되었기 때문입니다. 비파형 동검은 요동과 요서 지역에서는 발견되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가점 상층 문화는 기원전 1400년에서 기원전 800년 고조선 중후반기에 해당하며 중국 본토식 청동 얘기들과 함께 본격 비파형 동검들이 출토됩니다. 그리고 상층 문화는 북방 기마 유목민의 청동기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국이 의욕적으로 동아시아 상고사 전부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고학 유물 증거와 문헌 기록으로 유아문명 형성에 우리의 기여분을 주장하지만 현재 영토 주권이 없고 우리 자체의 선사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에게는 메아리로 흩어집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역사 왜곡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측 논리의 약점은 중원의 문명과 북방 몽골과 만주 지역에서 형성된 문명은 본디 별개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과 역사의 정체성을 따지면 홍산 문화 논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그러합니다. 최근 우리의 유전체에 쓰여진 기록이 고고학적 증거 못지않게 중국의 무리한 동북 공정에 대응할 논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유전체학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줍니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모두는 옛날 유아인들의 유전체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그리고 역사 시기인 삼국시대까지 한반도에는 유아인의 혈통을 가진 집단이 거주하였다. 고대 한국인은 유아인의 혈통과 문화를 오랜 동안 유지했었다. 고고학적 유물들을 보면 특히 그러하다. 우리의 논리는 유아인을 정의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과연 유아인을 정의할 수 있는가? 유아문명은 한국, 중국, 몽골 공동의 뿌리로 기원전 7000년 전부터 기원전 800년까지 60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유아 지역에 국가 체계가 들어선 것은 기원전 2000년이며 통일된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리 잡았던 주민들의 역사는 기원전 7000년 전으로 올라가고 이후 3000년 동안에는 중국인이 배제된 몽골인, 아무르인, 고조선인 등 북방계 사람들만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영토에 근거하여 옛 주민들의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만 역으로 우리는 주민들의 역사에 근거하여 영토의 옛 소유권을 주장하는 전략을 펴는 것입니다. 조금 궁색해 보인다고요? 한번 보죠. 거란의 고려 침입에 따른 서희의 외교 담판 한 장면입니다. 소손령이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신라의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도 그대들이 침범해왔다. 땅을 떼어서 바치고 통교한다면 무사할 것이다. 이에 서희가 예의를 갖추어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고구려의 옛 땅이니 국호를 고려라고 했고 평양의 도읍을 정한 것입니다. 영토의 경계를 논하고자 한다면 삼국의 동경인 요양도 모두 우리의 영역에 있는 것인데 어찌 침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압록강 안팎도 역시 우리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서희는 거란군을 물러가게 했으며 덤으로 압록강 강동 6추까지 얻어냅니다. 고구려 옛 땅은 우리 정체성을 공유하는 주권 주민들이 살던 곳, 외교 현장에서 역사성을 가진 주민은 영토만큼 중요합니다. 유아인을 정의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성을 강조하지 않을 이유 없습니다. 주민이냐 영토냐? 중국이 명나라와 청나라로 대립하던 시절에 유아의 주민과 국가의 정체성은 여진족에 있었습니다. 청이 중국 전체를 접수한 1650년 즈음에야 요아 지역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작 400년 된 겁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홍산 문화에 대해 우리가 결핍을 느꼈던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연구 내용을 소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